자, 자율주행 시장이 1680조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정조준하는 최저점 대장주, 오늘 딱 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 드디어 해냈다. 1680조 규모 자율주행 시장 정조준 최저점 대장주 공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 이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제 수익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주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슈퍼개미들의 기법 강의까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주식의 기초를 좀 이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설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0% 무료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뭐 개인 정보는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설치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 링크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댓글창에 있는 링크 터치를 하시면 30초 만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율주행의 이게 단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율주행도 이게 그냥 자율주행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이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0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냥 이제 인간이 그냥 다 운전하는 그런 흐름이고, 자, 1단계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를 사면 웬만하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차선을 유지시켜 준다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보셨죠? 뭐 80km에 맞춰 놓으면 80km로 가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차가 있으면 뭐 감속을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자동화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이제 뭐 고속도로를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이 이제 한 2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 자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교통이 혼잡한 그런 이제 저속주행 상태에서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차로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바로 이제 3단계다 보시면 되는데, 최근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제 기술이 발전된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 기능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단계에서 3단계 그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자동화라 해가지고 이제 운전자 필요가 없죠. 자, 5단계도 마찬가지 완전 자동화다 해가지고 이제 운전자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한 2.5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제 3단계는 좀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고 2.5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나라의 규제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통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제한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발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3단계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미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년 이후로 자율주행 3단계 상용화를 미루기로 했다. 원래는 내년에 이제 3단계 자동차를 좀 이제 선보이기로 했는데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욱 집중하고, 자율주행 신기술에 대한 국내 관련 법 규제,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데이터를 취급하는 이 법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3열 뭐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뭐 아이오닉 9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탑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3단계가 완전 3단계까지는 좀 이제 무리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네. 10월부터 상암에 달리는 자율주행차.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자동차를 팔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이제 힘든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가장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일단은 과연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와중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 방문해가지고 이번에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FSD 도로 테스트를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완전 자율 FSD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FSD라고 하는데, 자,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도로에서 FSD라는 이름의 자사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도로에서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해봐야 그래야 이제 자율주행이 잘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 보시면 그런 부분에 규제가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승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또 이제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난 4월달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실제 도로주행 테스트까지 가능해지면서 FSD의 중국 출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가 된다면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기사에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되면 경쟁 심화로 둔화된 중국 내 판매량을 다시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서 수집하게 될 중국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는 완전 자율주행 성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데이터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얼마나 많은 운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시장이 점점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발전을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이슈로 테슬라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 요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숙기 쇠퇴기에 있는 산업들을 공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양 산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완전 자율주행 한다고 하고 뭐 소형 원자로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뭐 화이트 수소 나오고 있다고 하고 하는데, 굳이 뭐 건설주들을 굳이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굳이 뭐 옷 만들어가서 파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분야에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뭐 국내장이든 뭐 미국장이 그런 건 상관없이 반드시 돈으로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때 뭐 인터플레이스나 BH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했잖아요. 뭐 5,000%, 6,000% 기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그때도 뭐 KMW나 이런 종목들 어떻죠? 거의 뭐 그냥 한 1,000%, 2,000% 이렇게 상승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넘어갈 때도 보세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100배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은 100배 올라간 종목이 있냐? 10배 올라간 종목이 있냐?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템버거가 이제 한 3년 내로 나온다면 자율주행 쪽에서 충분히 한 종목 정도는 좀 이제 출연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연기관차에서 기존의 이제 전통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도입기 성장기로 넘어간 시기에 아마 굉장히 강한 종목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냐,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공급하는 자율주행 센서 부품인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는 인공지능 인식 알고리즘이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공급하는 부품인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연상인식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연동된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운전 감지 장치 뭐 등등등 해서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 중이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은 현대, 모비스, BMW, 아우디,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고, 그리고 3,000원 언저리의 종목은 그런 종목들은 10배 갈 확률이 크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납품하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죠. 3,000원 언저리 종목이었는데 그냥 10배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17년도에 상장을 했고, 일단은 5년 이동 평균선 밑에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점권은 아니다. 5년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흐름이면 좀 이제 저점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제 횡보를 하는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수급이 붙어가지고 60월선을 돌파시키면 아마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자,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위로 올라오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은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2021년도부터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완벽하게 돌파한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만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완벽하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4,000원 이상은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1,000억짜리, 900억짜리, 뭐 600억짜리, 오늘만 하더라도 8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한 90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유통 물량을 돌리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흐름이다. 여기서도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흐름입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이제 매집의 흐름이라고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재료들이, 이벤트들이 무궁무진해요.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까지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심리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진짜 딱 나온다, 그러면 재료 소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올지 말지 모른다는 것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가 딱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상용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재료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